인민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하루빨리 가셔주는 것보다 더 중차리한 사업은 없다는 투철한 복무관점을 지니시고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끝없이 이어가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헌신의 자욱은 평안북도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24년 7월 28일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우이주군의 큰 물피해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주민 구조 및 대피 사업을 직접 지휘하셨습니다. 온 나라 인민을 뜨겁게 울린 그날의 화폭도를 돌이켜보는 평안북도의 인민들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인민에 대한 요라 같은 사랑이 오늘도 격정을 금치 못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도 군활이 다급하고 가슴 저리던 순간들이 어제인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27일 우리나라의 일부 북부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우리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우이주군이 여러 섬 지역들의 5천여 명의 주민들이 침수 위험 구역에 고립되는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솔직히 우리 일꾼들도 너무도 갑자기 들이닥친 자연의 재앙 앞에 어쩔 줄 몰라 헤덤비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 불새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수백리 폭우 속을 헤치시며 위험한 피해 현장을 찾아오실 줄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날 물이 범람하는 험한 길을 달려 구조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비행기지에 도착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10여 대에 달하는 직승기들이 무려 20여 회씩 연속적인 왕복 비행을 하면서 불리한 일기 조건과 긴급한 상황에서 주민들을 구출하는 모습을 전기간 지켜보시며 전투를 직접 지도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구조된 주민들이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지역 당 조직과 정권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다하여 의무적인 방조를 제공할 때 대해서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조건 구조할 때 대해서 거듭 강조하시면서 주민 구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도 몇 차례나 정찰 비행을 재조직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바람세찬 비행장에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뜻밖의 몸 가까이 만나 뵈온 우이주군의 주민들은 그날의 감격을 격정 속에 얘기했습니다. 꿈결에도 뵙고 싶은 우리 문수님께서 비를 다 맞으시면서 수의적 인민들이 마지막 한 사람 나올 때까지 자신께서 앉아 계시겠다 하면서 무려 진짜 몇 시간이 걸쳐서 차마 우리 원수님께서 비행장까지 마속 나왔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수재민들이 터친 감격의 환호는 자연의 광란이 모든 것을 앗아갔어도 우리 원순이만 계시면 앞으로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진다는 철석 같은 신념의 메아리였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 있어서 우리 인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잃어서는 안 될 피와 살점 같은 존재였기에 그께서는 폭우가 억수로 쏟아지는 현장에서 그대로 빗바람을 다 맞으시면서 몸소 구조전투를 지휘해 주시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안전한 곳으로 다 떠나 보내시고서야 자신께서 비행장을 떠나시는 그 청비서 동지의 순간 영상에서 우리들은 언제나 인민과 생사 운명을 같이 하시고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보살펴 주시는 위대한 오보이 크나큰 품 다심하고 뜨거운 운명의 손길을 체감하였습니다. 그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세심한 사랑에 의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 지역에 남아있던 4명의 주민들이 기적적으로 구원됐고 특급 재비상지역인 평안북도의 피해 지역에서 10여일 동안에 20여 명의 새 생명이 출생하는 사랑의 전설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그런 무서운 재난을 겪으면서도 군안의 인구수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어났다고. 이것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오보이로 모신 우리나라에서만이 있을 수 있는 기적이고 인민사랑의 전설이라고 격정 속에 얘기했습니다. 위험천만한 고무단정 위에서 세상이 부러워할 인민의 보금자리를 일도 세우실 희양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피해복구 전역을 여러 차례나 찾으시며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도 일일이 가르쳐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헌신과 로고 속에 혹심한 자연재해를 입었던 수해 지역에 현대 문명에 웅축된 선경 마을들이 솟아오르게 됐습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바쳐오신 큰 거로 깊이 여겨서 몽식의 그날에는 쥐가 닥쳐도 연말에 와서야 완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 정말 미안할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우러르며 수해지역의 주민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은 자유로운 오보의 무한한 사랑의 세계를 다시금 가슴 뜨겁게 새겨안았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위대한 오보이로 높이 모신 사회주의 내조국에서 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저국의 부강본영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저국해방 요든돌경축 중앙사진전람회 항일 대전의 위대한 승리 빛나는 계승이 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주창일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시안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사를 문화상 승정규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역사적인 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 전원회의들의 결정관철을 위한 전인민적인 총진군이 과감히 전개되고 있는 시기에 조국해방 요든돌경축 중앙사진전람회를 개막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평생 저국의 부강본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 졸세 애국자이시라고 칭송하면서 그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승리 전통은 빛나게 계속 발전되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전람회장에는 졸세위인들의 고귀한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담은 영상사진 문헌들이 정중히 모셔져 있습니다. 항일의 혈전만리, 전하의 불길만리를 해치시며 우리 조국을 찾아주시고 지켜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세계에 빛날 업적을 감명 깊게 전하는 사진문헌들과 강력한 총대우의 사회주의의 승리와 번영이 있다는 더팀없는 신조를 지니시고 애국 헌신의 장정을 쉼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로고를 전하는 사진문헌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졸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전체 인민을 백두산 정신으로 만장약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키워주시려 백두전구의 거룩한 자국을 새겨가시며 강대무비한 군사력을 억척으로 다져주시오 우리 국가와 인민의 평안과 행복을 굳건히 수호해 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인적 풍모와 천철 위인상이 사진문헌들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참관자들은 탁월한 사상리론적 예지와 향도의 억센 힘으로 공화국의 존립과 융성발전에 휘황한 설계도를 연이어 펼치시며 국가붕의 거창한 새 시대를 확신성 있게 열어나가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전하는 사진문헌들을 우러르며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를 조국 총사에 특기할 사변적 성과들로 맞이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교리들을 다졌습니다. 백두의 혁명 전통 무장 사업이 우리 국가 특유의 국풍으로 되어 뜻깊은 올해의 진군길에 필승의 기상을 도해주는 가운데 전국 청소년 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답사행군 출발 모임이
4일 해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합 교양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몸소 군마행군 대우를 이끄시며 온 나라에 혁명정신 무장사업에 된 바람을 일으켜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청소년 학생들을 조선혁명의 채권지 혁명전통교양계의 중심지로 불러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답사자들이 혁명의 개척세대가 발휘했던 투쟁 정신과 기풍을 생산과 건설, 학습 실천에 적극 구현하며 강국조선의 믿음직한 요건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답사인군 대원들은 공화국기와 답사인군대 깃발을 대회 앞에 휘날리며 백두산해로의 행군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전국의 500여 명의 청소년 학생들이 백두산지구 혁명대도치 답사행군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청소년 학생들 위대한 신호님을 모시고 하나의 혈전 말을 외치며 보천도에 도착한 답사인군 대원들은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전투지휘초와 경찰관 주재소, 면사무소 등 오늘도 전투의 자취가 역력한 보천보 혁명 전적제의 여러 곳을 깊은 감명 속에 돌아보았습니다. 답사인군 대원들은 항일의 혈전 만리, 불바다 만리를 해치시고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며 백두의 혁명 정신을 만장약하고 주체혁명 위협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튼튼히 준비해 나아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백두의 혁명 전통을 주체조선의 만년제보로 빛내어 나아가자.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제공 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지금 각지의 생산단위들이 당결정관철로 들끓고 있습니다. 당제구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낼 일념을 안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적 토대 위에 올려세우며 증산절약 투쟁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생산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사립원 학생교복 공장에서 공정별 질검사 체계를 엄격히 세워 제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일꾼들과 공정검사원, 품질감독원들의 책임성을 높여 기술 준비와 매 공정별 작업들에서 가공지도서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3인자 덧수 체계의 도입으로 올해부터 덧수가 피할 바 없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교복 생산 역시 대단히 세분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린 생산의 초공정인 기술 준비실에서부터 헛수별에 따르는 규격화된 설계부터 먼저 선행하고 그 검토를 보다 엄격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정인 재단반에서는 공장에서는 재단 실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진적인 방법들을 널리 받아들이고 가공에서의 전문화를 실현하는 것과 함께 품질 검사를 엄격히 진행해서 학생들에게 차려질 교복을 질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해주 학생 신발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새 기술을 적극 도입해서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에는 제작품 도착을 합부기를 통해서 진행했는데 응당한 질적 지표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장에서는 기술자 기능군들과의 협심해서 열 압착 프레스를 새로 생산해 받아들였는데 신발의 접착 세기를 보다 높이고 생산성도 정성보다. 지배인 강충진 동지는 공장에서는 3D 인쇄기를 이용한 신고를 제작과 발등띠, 리봉띠 접는 기계를 비롯한 각종 지구들과 장비들을 자체로 생산하는 등 최근에만도 6건의 창의 고안과 기술력 신안을 받아들여 학생 신발의 질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종평 자라 공장에서 자라 양식의 과학화 집약화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건설된 공장에는 실내 자라 호동들과 사료 가공장, 자연 흐름식 물 공급 료가 시설 등 계절의 구애됨이 없이 자라 양식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원만히 갖춰져 있습니다. 하루에 자라가 1내지 3시간 정도 우종혁 특파기자와 만난 지배인 나성철 동지는 공장 운영을 시작해서 한동안은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애를 좀 먹었지만 지금은 앞선 단위들의 경험도 따라 배우고 기술학습도 강화해서 자라 양식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라 양식에서 중요한 것은 먹이 주는 방법과 함께 온도 보상, 소독을 잘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량이라 할 때는 자라 무게의 10 내지 20%를 정해진 위치에 꼭 줘야 합니다. 왜 정해진 위치에 줘야 되는가 하면 자라는 소심하고 겁이 많은 공장에서는 겁이 많고 햇빛 쬐기를 좋아하는 자라의 생리적 특성에 맞게 모기와 물온도 보장을 과학적으로 하면서 물 소독을 정상적으로 해서 자라들의 병 걸림률을 낮추고 증체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뜻깊은 올해 과일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할 일념을 안고 지금 과수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과일나무들에 대한 비배 관리를 알심 있게 해서 좋은 작황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평양 과수농장에서 많은 양의 올과일을 생산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새 품종의 과일나무 비배 관리를 과학적으로 해서 포전마다 풍요한 과일 작황을 마련했습니다. 이 나무들이 2022년도에 심은 통조림용 복숭아 나무들인데 사는 만엔 올해부터 초수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조림용 복숭아로 말하게 되면 과일 살이나 색깔이 누런색이고 당도와 산도가 아주 높아야 됩니다. 이런 기술적 지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숙부산 비료를 비롯해서 효과가 좋은 유기질 비료를 중부당 20톤 시비했습니다. 통조림용 복숭아 나무를 재배하면서 보니까 일반 복숭아들보다 세력이 세고 누러지는 특성이 있으나 구에 맞게끔 밑둥을 좀 높여주고 가지 비틀기를 많이 적응해서 김광선 부경리 동지는 통조림용 복숭아 나무에는 4가지 품종이 있다고 하면서 기본은 족지족수, 족기족수의 원칙에서 품종을 선택하고 지대적 특성과 토양 조건에 맞는 재배 방법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농장에서는 올해 과일나무의 용량관리와 병해충 피해 막이를 기술적으로 해줘 지난해보다 복숭아를 비롯한 과일 생산량을 훨씬 늘렸습니다. 한편 평양시 농촌경제위원회 사동과수농장에서 우량 품종 과일나무의 재배 면적을 계속 확대하면서 품종별, 계절별에 따르는 비배 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반들에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놓고 이 기둥형 배나무를 비롯한 우량 품종의 과일나무 재배 면적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높고 맛 좋은 우량 품종의 과일나무를 생산하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갖춰놓고 해마다 10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김경석 부원은 이 추리나무가 농장에서 5년 전에 우량 품종으로 구루바꿈한 것이라고 하면서 8월 상순부터 중순 사이에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인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양의 추리를 수확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경험에 의하면 여름철 과일나무 비배 관리에서 가지 자르기와 열매 섞음을 잘하는 것이 기본인데 올해의 생육 시기별 용량학적 요구에 맞게 열매들을 섞어주고 순치기도 질적으로 해줘서 알당 크기와 무게를 늘렸습니다. 농장에서는 우량 품종 과일나무 재배에서 좋은 경험들을 적극 일반화하면서 과일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 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자지대에서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살력 만행으로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섰다고 7월 29일 현지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에 이스라엘군은 112명의 팔레스티나인을 살해하고 63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이로써 2023년 10월 이스라엘군의 침공이 개시된 이래 사망자 수는 6만 34명, 부상자 수는 14만 5,870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보건당국은 많은 사람들이 잔해 밑에 깔려 있다고 하면서 의료 성원들과 민방위기관 성원들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류 범죄가 날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7월 28일 미국 뉴욕의 맨하탄 지역에서는 무장귀환이 한 건물에 뛰어들어 사람들에게 마구 총사격을 가해서 4명이 살해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8월 1일 미국 몬타나주의 에노콘도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총기류 범죄로 4명이 살해됐습니다. 무장한 범죄 혐의자가 현장에서 도망쳐 숨어버린 것으로 해서 사회적 불안과 공포가 증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et남의 북부 지역에서 최근 무더기비가 내려 피해가 났습니다. (7월 31일부터) 시작된 무더기비로 큰 물과 훅사태들이 발생해서 8월 2일 현재 8명이 사망하고 3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또한 살림집들이 침수되고 교통이 마비됐으며 송전선들이 끊어져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이 나라의 대중보도수단은 계속 내리는 무더기비로 인해 행방불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지장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포르투갈 북부에서 최근 산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지난 몇 주일간 지속된 열파에 의한 것으로서 올해에 들어와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7월 30일까지의 5일 동안에 약 1만 7천 헥타르의 면적이 불탔으며 일부 산간지대에서 관광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많은 소방대원들과 비행기가 진화 작업에 동원됐지만 강한 바람이 불고 지형이 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에스파냐의 중부 지역에서도 들불이 계속 확대되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까세레스에서는 들불로 2,500헥타르의 면적이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들불이 세차게 타번지면서 짙은 연기가 여러 도시의 상공을 뒤덮은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외출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많은 나라들에서 오수 및 폐수 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오수, 폐수의 80%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생태계로 흘러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환경 파괴는 물론 물 부족 현상까지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오수 처리 사업에서 가장 실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인공습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인공습지에 의한 오수 처리 방법은 수생식물과 기질, 수중미생물, 물고기 등으로 이루어진 습지 생태계의 수질 정화 작용을 이용한 것으로서 물속의 유기오염 물질들을 적은 비용으로 제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 다양성을 풍부히 하는 데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개의 종화구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성한 다단 스밈식 인공습지가 부지 면적당 종화 효율도 높고 계절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서 보다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장마가 시작돼서 어제까지 비 내린 상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에 장마가 시작돼서 어제까지의 전국 평균 강수량은 244mm로서 평년과 지난해보다 적었지만 국부족 지역에서는 매우 강한 폭우와 함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장에서 관측된 강수량은 800mm를 넘었는데 이곳은 해당 지점에서의 연평균 강수량의 60% 이상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올해 장마철에 들어와서 주목되는 것은 강한 폭우가 주로 새벽과 밤에 내렸고 강수량이 집중되는 지역도 평안남북도와 자강도의 산간지대라는 곳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평양시를 비롯한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과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20mm, 부분적으로 15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벼락도 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현재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한때 소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바람이 세게 불고 북부쪽 지역에서는 초당 20m 정도의 강풍도 불 것으로 예견되므로 센바람주의 경보도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과 전력공업부문, 교통운수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선 폭우와 많은 비, 벼락과 센바람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 사전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고 오지않은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라선시와 남부의 대부분 지역, 함경북도 북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평안북도의 북부쪽 지역에서는 한때 폭우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밤에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30 내지 50mm, 부분적으로 70mm 정도, 평안남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10 내지 30mm, 그 밖의 지역은 10mm 미만입니다. 내일은 중부 지역으로 이동이오는 저기압과 약한 거기압, 일시적으로 강화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중부 이남 지역과 평안북도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정착해이고 북부 내륙, 함경북도, 라선시와 함경남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도 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40 내지 80mm, 부분적으로 120mm 정도, 평안북도에서 20 내지 40mm, 부분적으로 70mm 정도이며 그 밖의 지역은 5 내지 5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8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태천 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면서 한때 폭우도 내리고 오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이륙,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면서 한때 폭우가 내리고 오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추록해야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면서 한때 폭우가 내리고 오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정착해야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린 후 정착해야겠습니다.
내일 조선 소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평원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세게 불다가 오전부터 조금 약해지고 평원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세게 불다가 오전이 서풍으로 바뀌면서 조금 약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소위 해상에서 물결은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비가 내린 후 정착해야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조선 소위 해상에서 샘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약해지겠습니다. 조선동해 해상의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약하게 불고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